암 사기, 우리가 말기라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상태에서 병원에 오신 환자분과 함께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미리 이런 건강에 대해서 알고 실천하지 못했다는 부분, 이런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특히 소화기암, 대장, 직장암에 걸릴 확률이 29% 정도나 높아진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고요. 다섯 번째 음식은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회사의 CEO였던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스크림 회사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고 당의 섭취 자체가 제한이 되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질환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의 재료가 되는 거는 대표적인 성분이 물과 기름입니다. 사실 물과 기름은 아시다시피 섞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두 성분을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유화제라는 성분을 첨가하는데 유화제는 말 그대로 기름을 녹이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몸에 들어가서 콜레스테롤 같은 유해 성분도 같이 녹이게 돼서 몸의 어떤 흡수를 더 촉진하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단순당으로 암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열량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만이 생길 수 있고 비만 상태에서 지방세포가 불균형하게 증가하고 또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서 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장암이나 유방암, 또 전립선암 같은 암 발생 위험을 실질적으로 증가시켰다는 논문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섯 번째는 과자류입니다. 튀기고 또 단순 당인 설탕이 들어가는 과자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튀기면 발암물질이 생성이 되고 또 단순당 자체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단순당은 체내에서 굉장히 빨리 소화 흡수될 수 있게 만들어진 당이기 때문에 빠른 당이라고 하고요. 혈당을 굉장히 빨리 높이게 됩니다. 혈당을 천천히 높이는 것보다 빨리 높이는 것은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어떤 영양소를 단시간에 갑자기 공급하게 되면서 암을 성장하게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혈당을 굉장히 빨리 올리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로 옮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상세포는 필요한 만큼의 포도당만 사용하게 되지만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좀 더 많은 양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를 먹고 더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탄산음료인데요. 우리가 자주 마시는 콜라 한 캔에는 약 39g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거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양인데요. 탄산음료는 칼로리도 높고 굉장히 많은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에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질환과 연관이 될 수 있고요. 또 비만과 당뇨는 암의 발생 위험과도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암 발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탄산음료에는 그런 성분뿐만 아니고 다양한 색소, 인공 감미료, 황산화제 같은 일부 분들에게는 소화불량이나 알러지 같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도 다량으로 들어있어서 탄산음료는 최소한으로 하시고 건강하게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음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물을 드신다면 가장 좋겠고 아니면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무가당 차나 직접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갈아 만든 천연 주스를 대안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즉석식품입니다. 우리 편의점에 요즘 가면 정말 많은 음식들이 있죠. 인스턴트 식품, 햄버거 같은 다양한 음식들을 팔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쉽게 데워 먹게 나와 있는 그런 음식들 모두를 초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초가공식품은 식품 첨가물, 감미료라든지 색소, 방부제, 인공향 등이 다량으로 들어있는 식품을 말하는데요. 이런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특히 소화기암, 대장, 직장암에 걸릴 확률이 29% 정도나 높아진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고요. 또 터프스 대학 연구팀이 3,200건 이상의 대장과 직장암의 어떤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실질적으로 맞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9번째는 통조림 음식입니다. 과거에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도 병문안 갈 때 통조림 사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좋지 않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에게도 좋지 않은데 또 환자들에게도 당연히 좋을 리 없는 음식들이거든요. 통조림 음식이 발달하게 된 것은 전쟁이라는 그런 과정을 걸치면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어떤 방법으로 고안을 해서 만들어진 음식인데 통조림에 사용되는 쇠는 또 대량 생산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제조할 수 있고 제조 과정에서 어떤 균일한 온도와 압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있는 식품의 안전성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그 캔으로 된 음식들이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속이 통조림 캔의 부식을 막고자 비스페놀 A가 원료인 에폭시 수지를 그 금속에 코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스페놀 A가 최근에 발암물질로 보고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조림 캔이 또 손상된 경우에는 비스페놀 A 성분이 음식이 들어있는 곳에 새어나감으로써 내용물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먹지 말고 즉시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조림 음식 자체에 보통 염분이나 당분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성분 자체도 좋지 않고 특히 국물은 그런 성분들이 응축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설탕에 절인 과일입니다. 설탕을 넣고 절인 과일, 효소, 매실청, 유자청, 다양한 과일청들이 많이 섭취되고 있는데요. 과일 자체도 사실 당이 많고 해서 저는 과일 자체를 드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과일청을 만드는 과정을 보신 분이나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탕이 거의 과일의 용적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체도 좋지 않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몇 년 동안 또 오래 발효시킨 효소나 청이라고 해도 당 성분이 없어지거나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암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양소 원이 될 수 있어서 웬만하면 당 성분은 섭취를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저도 몰랐던 사실들을 정말 많이 알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일주일 동안 먹었던 음식을 보니까 정말 소름 돋는데요. 저도 이 식단 관리를 지금부터 해야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막연히 알고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게 이렇게 뭔가 생활 습관의 변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저희가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환자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 음식들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바쁘게 생활하면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음식들이라서 다 안 먹고 정말 다 가리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먹더라도 이것이 안 좋다라는 인식을 조금 갖고 조금 덜 먹으려고 노력하고 또 뭐 과일이나 채소 같이 가공되지 않은 그런 생식의 섭취량을 늘리셔서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모두 응원합니다. 또 과일이나 채소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평소 드시던 식단에서 한 반 정도를 목표로 해서 과일이나 채소를 전체 식사량의 한 50% 정도로 섭취를 시작을 하시고요. 그게 조금씩 익숙해진다고 하면 아까 위에 안 좋다고 하는 음식들을 점점점 줄여 나가시면서 과일과 채소가 차지하는 비율들을 조금씩 더 늘려가신다면 더 좋은 습관을 유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희 암에 좋지 않은 음식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물론 이제 식습관이 모든 것은 아니에요. 생활 습관과 또 수면, 또 운동을 어떻게 하냐, 또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스트레스, 그리고 본 병원에서의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들 다 모두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건강 정보가 또 궁금하시다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같이 건강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